남편이 건설 현장 사업장에서 출근했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심근경색이 그냥 갑자기 이제는 심장이 멈춰서 이제는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뇌졸중이 있죠. 뇌졸중에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리고 뭐 뇌출혈 현상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종의 이제는 사업장에서 아니 꼭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집에 와서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쓰러져 가지고 뭐 그런 경우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해서 이 쓰러져서 이렇게 인사불명이 되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 이게 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하는 이런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무사님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중 현상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그 사업장에서 아니면은 그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연속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일을 쉬지 않고 한 주에 54시간 이상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돼서 그래서 그런 어떤 과로에 의해서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업장은 주 54시간제를 시행을 하고 있죠. 주 54시간제. 그러니까 54시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쓰러지거나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정 과로사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좀 사업장을 자주 옮겨 다니시며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한 사업장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주 54시간 이상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 또 어쨌든 그 이상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은 좀 이 사업장의 어떤 과도한 업무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경찰에서 이제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이제 부검 조사 뭐 이게 이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아마 우리는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임 회피하고 잘 합의를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움을 저한테 이렇게 호소해서 오신 건데 어쨌든 이분이 왜 그 사업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은 주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또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일을 하지 마시고 함께 좀 뭘까요? 믿을 만한 동료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일을 다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이런 거면은 그렇게 주변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입증받을 수가 있거든요.